저는 김민지, 올해 55입니다. 누군가는 저를 그 유명한 박현섭 작가님의 그림자 같은 비서라고 부릅니다. 7년 전 이혼 후 이곳, 고요하고 웅장한 작가님의 고택으로 들어왔죠. 이 집의 모든 시간은 정지되어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박물관 같죠. 아침 7시 30분 작가님 식사용 호박죽을 준비하는 것부터 밤 11시 지필실 스탠드 불빛이 완전히 꺼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까지 저의 일과는 완벽하게 짜인 시계 태엽 같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침묵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의 침묵은 단순한 소리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고독과 와병 중인 사모님의 숨소리, 그리고 작가님의 피말리는 고통이 엉켜 만들어낸 웅장한 고독이죠. 저는 그 고독을 매일 닦고 광을 내고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 방 앞을 지날 때마다 숨을 멈춥니다. 몇 년째 잠들어 계신 분, 작가님의 평생의 반려이자 문학적 영감의 원천이셨던 분이죠. 작가님의 초기 걸작들은 사모님의 미소와 목소리에서 탄생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 사모님을 뵙지만 작가님은 사모님과의 모든 교류가 정지된 순간 작가님의 시간도 멈췄습니다. 요즘 작가님은 지옥을 겪고 계십니다. 마지막이 될 대작을 구상 중이시죠. 하지만 펜은 움직이지 않고 원고지만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구겨진 종이 조각들은 작가님의 좌절과 분노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75세의 나이, 노쇠한 육신, 그리고 창작의 벽. 그 모든 것이 작가님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무력한 그림자였습니다. 작가님, 잠깐 들어오겠나? 네, 작가님. 민지 씨. 자네는 20년 넘게 문학계의 주변에서 지켜봤지. 창작이 무엇인지 아나? 네, 작가님. 피를 토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 피는 홀로 토할 수 있는 게 아닐세. 소영이가 젊은 시절 내게 주었던 열정과 영감. 그게 없으니 이젠 한 글자도 나가지 않아. 붓을 들 기력도 심장을 뛰게 할 이유도 없네. 나는 이 소설을 완성해야 해. 그것이 나의 마지막 삶의 의무일세. 하지만 나의 소영은, 나의 뮤즈는 이제 잠들었어. 민지 씨. 나의 마지막 소설을 위해 당신이 나의 영감의 대역, 나의 뮤즈가 되어주겠나? 단순히 비서가 아닌 나의 영감을 채워줄 사람으로. 작가님,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오해 말게. 내가 원하는 건 육체적인 관계가 아닐세. 내가 원하는 것은 생기일세. 밤을 새워 소설 속 인물의 감정을 논하고 내가 잃어버린 젊은 시절의 열정을 당신의 목소리와 눈빛에서 찾아 느껴줄 교감이 필요해. 나의 꺼져가는 불씨에 당신의 생기가 필요해. 부탁하네, 민지 씨.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절실함 그 이상이었습니다. 75세의 노인이 뿜어내는 마지막 불꽃 같았죠. 하지만 뮤즈라니. 55세의 메마른 저에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미 세상에서 버려진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55의 삶은 이미 끝났다고 단정했는데,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9년 동안 멈춰 있었죠. 괜찮아. 너는 그냥 비서야. 감정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제안은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저에게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마지막 노크 같았습니다. 이 고독한 집에서 내가 진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닐까. 저는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결국 저는 그분을 위해, 아니, 저 자신을 위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작가님의 마지막 꿈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명목으로 저는 스튜디오 옆 비공식적인 방에 입주했습니다. 사모님의 방 바로 맞은편이었죠.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영원한 침묵이, 다른 한쪽에는 격렬한 창작의 욕망이 소용돌이치는 공간이었습니다. 죄책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그분의 불꽃을 끄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의 헌신이 이 위대한 작가님의 마지막 대작을 탄생시킨다면 그것은 저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사모님 방문 앞에서 멈춰서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저는 작가님의 소설을 완성하러 온 것입니다. 라고. 그 말은 사모님께 하는 변명이었고 제 자신에게 하는 굳은 다짐이었습니다. 우리의 밤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작가님은 소설 속 장면들을 저에게 읽어주셨습니다. 이 장면 말일세. 여주인공 가영이 18살 젊은 연인을 처음 만나는 순간. 그 떨림. 민지 씨는 어떤가? 55의 당신에게도 그런 떨림이 남아있나? 저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작가님. 아닐세. 자네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야. 깊은 곳에 묻어두었을 뿐이지. 이 손에 아직 남아있어. 그것이 바로 생명력이고 창작의 영감일세. 자, 이 부분을 읽어보게. 가영이가 연인에게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대사.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18살 여주인공의 대사를 읽었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손길, 그분의 깊은 눈빛. 저는 소설 속 여주인공이 되어 그분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대본에 적힌 대사였지만 저는 정말 18살처럼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9년 만에 처음이었죠. 저는 그의 목소리 속에서 잊고 살았던 저의 젊음을, 저의 감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데리고 외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사모님과 자주 찾던 곳이었죠. 오래된 재즈 클럽, 이름 모를 갤러리. 우리는 밤늦도록 예술과 사랑에 대해 논했습니다. 이 자리였네. 소영이와 내가 앉아 이 소설의 첫 구절을 논했지. 그녀의 열정이 나를 살게 했네. 나는 당신에게서 그 열정을 다시 보내. 사모님은 정말 멋진 분이셨을 것 같습니다. 당신도 그렇네. 민지 씨는. 소영이가 잠시 쉬는 동안 나의 꺼져가던 불을 다시 붙여주었어. 감사하네, 나의 뮤즈. 그날 거울을 본 저의 눈빛이 달라져 있더군요. 7년간 굳어있던 표정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에는 다시 온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 속에서 한 남자의 절실한 마지막 꿈을 위해 존재하는 원해지는 여자였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새벽 소설 속 격정적인 사랑 장면을 논하다가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작가님이 제 뺨에 살짝 손을 얹었을 때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접촉이 아닌 영혼의 떨림. 이 감정, 이 뜨거움이네. 자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이 열정이 내가 소설에 담으려던 것이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관계는 대리라는 명목을 넘어
저의 55 인생에 찾아온 진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지막 영감이 아닌 그분의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닌 그분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은 욕망. 그것이 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소설은 놀라운 속도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작가님은 생기가 넘쳤죠. 하지만 그 활력이 제게는 죄책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사모님의 방을 찾았습니다. 사모님의 침대에 앉아 조용히 잠든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사모님, 저를 용서하세요. 저는 그저 작가님의 마지막 꿈을 돕고 싶었을 뿐인데, 이젠 제가 그분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그분의 창작열을 도울 때마다 저는 사모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는 것을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운전기사가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비서님, 작가님 요즘 안색이 젊어지셨어요. 사모님께서 일어나신 것 같다고 농담했었죠. 하지만 비서님도 참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주변의 시선. 저와 작가님의 교감은 이제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지막 뮤즈가 아니라 한 부부의 틈을 비집고 들어간 다른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 이 부분, 사랑에 대한 헌사일세. 내가 젊은 시절 소영이에게 느끼고 싶었던 바로 그 감정이네. 당신에게 바치고 싶어. 저는 사모님의 대역일 뿐입니다, 작가님. 아닐세. 당신은 나의 마지막 불꽃을 밝힌 김민지네. 소영이가 잠시 멈춘 그 자리를 당신이 채워주었고, 당신과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 소설은 영원히 종이 조각이었을 걸세. 당신은 나의 영감 그 자체였네. 며칠 밤을 새워 작가님은 마지막 장을 탈고하셨습니다. 지치고 쇠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작가님은 원고의 마지막 장을 읽어주셨습니다. 떨리고 쉰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열정은 저를 울렸습니다. 소설 속 마지막 문장. 영원한 뮤즈에게 이 열정을 바친다. 소설은 완성되었습니다. 장장 3년이 걸렸던 대작이 저와 함께한 몇 달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작가님의 육신은 그 열정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고맙네. 나의 영감. 민지 씨. 작가님은 저의 손을 잡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지막 숨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평화롭게 가셨습니다. 소설을 완성하고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며칠 후 사모님도 그분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지막을 지켰고 그분의 마지막 소영이 되었습니다.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소설은 출간되자마자 문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작가님의 마지막 불꽃이라 불렸죠. 그리고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저작권 일부와 제가 기거했던 그 스튜디오를 물려받았습니다. 나의 마지막 영감을 완성해준 이에게 라는 짧은 문장과 함께 저는 그 고택을 떠납니다. 7년 전 들어왔을 때의 저는 메마른 비서였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그분은 제게 잊었던 열정을 돌려주셨고 저는 그분께 마지막 꿈을 선물했습니다. 이제 이 고택의 침묵은 더 이상 고독이 아닌 완성된 이야기의 여운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세상의 잣대로는 설명하기 힘들 것입니다. 대신이었고 뮤즈였고 어쩌면 잠깐의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과의 시간이 메말랐던 저의 50대에 살아있음이라는 가장 절실한 영감을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소설을 완성하셨고, 저는 저의 인생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저의 새로운 소설을 쓸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지입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받은 생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저의 새로운 삶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